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주차, 원래 중간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뭐 다른 과목들은 다 중간 시험들을 대부분 이제 치르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과목은 이제 이미 예고한 것처럼 중간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8주차에도 기존에 했던 방식의 수업은 동영상으로서도 계속 이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8주차에 원래는 중간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진도를 추가로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8주차에는 예고한 것처럼 1주부터 7주차에 걸친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총 20문제를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PPT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설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정답과 해설을 다 같이 공개를 하면서 20문제를 여러분에게 해설해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 예고한 것처럼 이제 과제가 총 70%를 차지한다면은 성적에서 한 15%를 또 여러분에게 이제 그 토론 점수로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토론 점수에 해당하는 그 토론의 주제는 이미 1주차부터 벌써 왼쪽 메뉴에 토론 메뉴에 공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주제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아니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휴먼 시대에는 그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이나 복제인간이 예를 들면은 말하자면은 현실화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자 이러한 뭐 사이보그 같은 이런 또 복제인간 같은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도 인간과 마찬가지의 동등한 어떤 권리를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여러분이 그 기록을 하고 또 타인의 이제 입장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한번 댓글을 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과제를 수행하면 여러분이 이제 토론 15점을 해당하는 그 토론 참여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왼쪽 메뉴에 있는 그 토론 주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곧장 들어가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 메뉴에 토론 메뉴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주제 내용을 클릭을 하면 뭐 사각형 모양이 들어있는 그 주제 내용 설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직접 자세한 내용과 함께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아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참여를 해서 그 토론 점수를 이제 꼭 받도록 받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한번 그 중간 시험 기간까지는 참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예고를 하고, 자, 오늘은 그러면 8주차에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한 다시 한번 복습의 기회를 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점검 총 20문제 중에 이제 먼저 10문제에 관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해설을 하고 정답까지를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보시면은, 자, 철학의 어원에 관한 질문이죠. 근데 이건 첫 시간에 했었죠. 철학이라는 개념의 어원이 뭐냐, 그 다음에 인간의 어원이 뭐고, 그 다음에 교육의 어원이 뭐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첫 주에 했던 내용이죠. 그중에서 이제 철학의 어원과 그때는 아마 첫 주의 과제는 그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로 내가 낸 게 철학의 어원과 이제 인간의 어원의 공통점이 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실 틀린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 생각에는 강의를 충실히 다 들은 사람이면은 틀리지 않겠지만, 틀린 학생들의 경우는 내 생각에는 아마 그냥 상식적인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선입관을 가지고서 쓰질 않았는가, 답을 고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철학과 인간의 어원의 공통점을 생각한다라고 선택지 중에 나온 내용 중에 선택한다로 그거를 택한 사람들이 꽤 있어서 오답이라고 제가 처리를 한 것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강의 내용을 충실히 들은 사람이면
어원적으로 철학의 어원은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어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 보면 뭐 필레네 소피아, 필레인 소피아, 뭐 필리아 소포스, 필로스 소피아 이렇게 헷갈리게 막 철자가 좀 틀리게 나왔는데 여기 정답은 뭐냐면 뭐죠? 필레인 소피아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그리스말 필레인과 동사 필레인과 명사 지혜라는 의미의 명사 소피아의 합성으로서 필레인과 소피아가 합쳐져서 나온 말이 이제 필로소피아라는 그리스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도 역시 중세에도 이제 필로소피아라는 이제 이렇게 라틴어로도 똑같이 이렇게 표기가 됐고, 물론 이제 그 그리스 알파벳하고 라틴어 알파벳이 이제 다르지만은 이제 라틴어 알파벳에서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 같은 알파벳이 이제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 A, B, C, D로 써지는 이 알파벳은 이제 라틴어 표기랑 똑같지만 그리스어 표기는 좀 달랐었죠. 그죠? 히라보는. 그러나 아무튼 발음이라든지 그 뭐 어원적 의미나 그렇고 다 동일한 그리스어하고 라틴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대로 그리스말에서 따와서 필로소피아가 됐는데 그 어원은 2번 정답인 그죠? 필레인과 소피아의 합성입니다. 근데 그 첫 주에 제가 냈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철학의 어원은 이런 필로소피아, 즉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에서 왔고 어원적 의미가. 그다음에 인간의 어원은 이제 하늘과 땅 사이, 또 뭐 호모사피엔스라는 학명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떤 땅적인 요소인 뭐 호모라는 말하고 이제 곰이라는 말에서 뭐 그템에서 이제 뭐 그 하여튼 맞다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어원적인 그죠? 그다음에 이제 man이라는 영어의 인간을 뜻하는 man의 어원은 이제 마누라는 산스크리트에서 온 라틴어는 이제 mens 그죠? 그래서 이 멘탈이 강하다라고 할 때 그 정신성을 의미하는 의미 그죠? 근데 그런 것과 땅적인 요소 흙이나 땅을 의미하는 호모라는 말의 어원.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합성해서 하늘과 땅 사이의 인간이 이제 어원적 의미라는 거죠. 인간의 의미가 이런 사이 존재라는 거, 중간자. 근데 이런 중간자적인 성격인 인간과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다음에 뭐 그 지혜를 사랑해 나가는 역시 중간자라는 의미에서의 철학이란 말의 어원, 즉 지혜를 완전히 소유한 신적 존재도 아니고 지혜를 추구할 수도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와 달리 그 사이에서 지혜를 추구해 나가는 존재인 인간. 자, 이런 과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또 하늘과 땅 사이를 살아가는 이 중간자로서의 인간, 철학과 인간, 이 두 말의 어원적인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철든다, 그죠? 성숙해 나간다,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다는 이 의미 중간적인 과정에서의 성숙. 이거를 이제 그 포인트로 잡아서 제가 설명을 강의 안에서 했죠. 그래서 정답은 사실 거기서 공통점이 뭐였냐 하면은 이제 제가 의도했던 대답은 성숙해 나간다, 즉 철든다라는 말이 공통적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뽑았죠. 그 정답을. 그걸 의외로 틀린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생각한다라는 것을 공통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 의외로.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 아마 자기 상식을 가지고서 자기의 기존의 선입관을 가지고서 답을 그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강의 안을 좀 충실히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충실히 들은 학생들은 그걸 틀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앞으로도 강의 내용은 좀 성실하게 뭐 가급적이면 이렇게 뭐 메모도 하면서 들으면 더 좋겠죠. 그죠? 잠시 이게 뒤로 넘어갔네. 그죠? 자, 우리가 1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답은 2번 했고 필레인과 소피아의 합성어다는 거. 그다음에 인간의 어원은 아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잠깐 설명할 때도 나왔지만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했을 때 학명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원을 찾아본다면 또는 맨과 휴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맨과 휴먼이라는 영어의 그 어원과 연결해서 찾아본다면 맨이라는 말은 이제 산스크리트 마누에서 왔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마누에서 또 라틴어 맨스라는 것이 왔다. 정신성을 의미하는 맨스가 왔다. 그래서 맨이라는 말은 이 마누와 맨스에서 이제 온 게 맨이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휴먼이라는 의미에서의 인간이라는 영어는 후마누스, 이게 틀렸는데, 왜냐면, 여러분이 좀 헷갈리게 말이죠. 이게 철자를 틀리게 써놨어요. 그죠? 휴마누스죠. 그러니까 여기가 HUMANUS인데, HUMUNUS로 이게
A를 U를 이렇게 잘못 써놓고는 이걸 틀린 거라고 이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네, 그죠?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휴마누스죠. 휴먼이라는 말은 후마누스라는 그 라틴 말에서 왔고, 이 후마누스 여기 이제 A로 바꾸면 이게 정답인데 사실은 이게 U에서 틀린 답이 됐죠. 답이 5번이 됐죠. 근데 후마누스라는 라틴어는 이제 고음이라는 그래서 이 고음에서 G가 자음 탈락을 해가지고 첫음이 탈락하면서 호모라는 어원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호모라는 말하고 후마누스라는 말하고는 이제 같은 라틴어로서의 어떤 연관된 그런 어원을 갖는데 그게 이제 뭐 그리스 말로는 뭐 크톤이라고도 했고 그죠. 그다음에 고음이라는 말하고도 연결고리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뭐 알아두면 뭐 재밌을 것은 우리말,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인간 어원을 우리가 사실 단군신화, 이것도 틀린 학생이 또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설명을 했을 때 그 단군신화를 끌어들인 것은 우리 동양, 특히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5천년의 역사를 갖는 이 오래된 이 한민족의 역사에서도 그 고음이 변해가지고 웅녀가 그죠? 웅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웅녀와 하늘의 그 신인 그 환인의 아들인 환웅과 결혼을 해서 이제 단군이 태어났다라는 이게 사실은 인간의 어떤 뿌리에 대한 어떤 신화적 설명인데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5천년의 역사를 갖는 한민족에 있어서는 이런 단군 신화도 사실 인간 어원, 인간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이 이제 인간을 뜻하는 우리 오늘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떤 어원에 담겨져 있는 어떤 깊은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를 살아가는 이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결국은 고음이 변해서 웅녀가 된. 근데 그게 이제 서양에서도 땅적인 요소 또는 동물적인 요소가 이제 고음이라는 이 어원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고음에서 이제 호모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리말의 고음에서 결국 그 웅녀가 왔잖아요, 그죠? 그 땅적인 요소를 특징 짓고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요소가 고음에서 왔단 말이죠, 인간도. 그 다음에 하늘적인 요소는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지만, 그죠? 그래서 둘이 결혼한 결과가 단군이라는 인간을 낳았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말의 어떤 그 동물적인 또는 땅적인 요소가 우리가 고음에 관한 신화 안에 고음이 나오는데, 이 고음이라는 말의 발음이 유사하게도 서양에서도 땅을 뜻하는 이제 호모의 어원, 휴먼의 어원이 되는 이 말에는 고음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발음에 있어서 유사성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런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오래된 5천년이라든지 이거 3천년 이상 더 된 5천년까지 소급하는 이런 아주 오래된 이 말의 뿌리에는 모든 언어의 뿌리는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의 뿌리와 저 오래된 정말 그리스 이전의 서양의 오래된 말의 뿌리도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를 뜻하는 말이 우리 말에는 엄마, 이 마라는 말이 들어가죠. 엄마, 미음. 근데 서양 말에도 마마, 그죠? 마더의 그 마마, 그 줄이면 마마라고 그러잖아요. 마마. 그 마마라는 이 마마, 이 마마, 마라는 이 의미가, 음가가 어느 나라나 세계적으로 매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를 표현하는 것이, 그죠? 마더, 마마, 엄마. 이런 유사성이라는 것은 어느 언어에도 보면 그 뿌리를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떤 유사한 음가를 갖는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말 중에는 꽤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시원이 같은 하나의 서양에서 이제 아담, 그죠? 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과학에서도 어떤 하나의 그 시조, 뿌리에서 왔다라는 이제 분명히 가설도 있죠. 분명히 있죠. 과학에서도. 그런 것처럼 어떤 뿌리가 같은, 그 출발점에서 인간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고, 그런 한에서는 이제 언어도 같은 뿌리에서 왔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나 언어도 같은 어떤 공통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말의 그 고음이라는 말과 이 서양 말의 그 휴먼의 어원이 되는 후마누스는 휴먼의 어원이 되는 이 고음이라는 발음의 유사성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것 같고 인간의 어떤 유래가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반증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째 문제. 그래서 2번의 정답은 틀린 게 후마누스지 후문수가 아니고 5번이고. 자, 3번의 인간 어원과 무관한 것은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죠. 하늘과 땅 사이에 그거를 이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이 세 존재를 이제 삼재라고도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그 질문 우리가 그 첫 주에 과제 그죠? 과제를 틀린 학생들이 또 삼재를 제가 또 이게 뭐 후마누스를 후문수라고 이렇게 좀 철자 하나 바꿔놨듯이 삼재의 제자를 이렇게 제목 제자 이렇게 간단한 제자인데 이거를 뭐 제상 제자를 써놨죠. 거기다 황제할 때 제자.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쓴 제자는 틀린 제자죠. 이 그 제목 제자 이게 재료할 때 그 제자예요. 그죠? 그 삼재는. 그래서 하늘과 그 땅과 사람 그 사이에 사람 이 세 존재가 이제 인간의 어원과 연결되는데 그래서 하늘이나 땅은 관계가 되고 삼재는 바로 인간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어원과 연결되는 게 삼재고 그러면 또 그 사이 존재니까 하늘과 땅 사이 존재니까 삼재로서의 인간이 그 사이 존재니까 결국 틀린 거는 무관한 것은 바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3번.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 바람. 그다음에 영화 AI에서 여자 로봇의 사랑의 정의와 관계되는 그러니까 여자 로봇이 나와서 이제 사랑을 정의할 때 뭐 사랑이란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 과학자가 그죠? 그 여자 로봇의 대답은 체온이 올라가고 그지? 얼굴이 붉어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죠. 자, 그것은 정답은 뭐예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하고 연결된다. 행동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회과학으로서의 심리학, 특히 미국 쪽에서 발달했죠. 그래서 스키너 같은 이제 물론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많이 이게 대두됐던 행동주의 학설이라는 게 많이 퍼져 나갔던 것 같은데 우리 러시아 즉 옛날엔 소련이고 지금 러시아에 해당하는 그쪽에서도 우리가 파블로프 실험이라는 걸로 유명한 그죠? 파블로프라는 사람도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고 미국에서 왓슨 이런 사람들이죠. 그 행동주의 심리학의 어떤 출발점을 제시하는 학자는 그래서 이 행동주의 심리학 같은 경우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의 그 작용들을 설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자극이라고 하는 S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 응?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판스로서의 인간 행위를 가지고서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이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 변화라든가 이게 이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다 그죠? 그다음에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 박동이 뛰고 이런 게 다 인간의 어떤 행동하고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즉 외적으로 다 관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외부의 자극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행위라는 건 다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관찰과 측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과학성이라는 걸 매우 중요시했는데 관찰과 측정이 되지 않는 건 또 과학이 다룰 수 없는 내용이다 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은 사실 과학이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행동,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자극,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관찰이 다 되고 측정이 될 수 있으니까 외부적인 자극과 S와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의 어떤 변화, 행동, 리스판스 이것만 가지고서 인간의 마음의 모든 걸 설명해 보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이다. 그래서 여자 로봇이 이제 아까 말한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자 이런 내용들은 행동주의 심리학하고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다. 설명했어요. 그죠? 두 번째 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 AI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인간 본성에 대한 동서상에 대해서 붙였잖아. 이건 매우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동양 철학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죠? 여기 동양 철학이 꽤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그죠? 우선, 자, 사단을 얘기하는 것은 맹자가 맞죠. 맹자는, 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덕, 즉, 인의 예지에 해당하는 그 덕의 단초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인이라는 덕에 해당하는 단초인 것은 뭐예요? 측은지심, 그죠? 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초가 돼서 어질인이라는 덕이 성성될 수 있다라고 본 거고, 측은지심이. 그 다음에 인의 예제, 정의, 의로움. 자, 의로움이라는 덕의 단초라고 한 것은 뭐죠? 수호지심이죠, 맹자는. 그래서, 불의를 보면, 혐오의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정의로움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행동을 보면,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불의한 것을 보면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정말, 혐오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감정이 우리가 솟아나는 걸 보고, 맹자는 정의라는, 의로움이라는 덕목의 출발점이다. 단초다. 수호지심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인의 예제할 때 예. 자, 예절이라는 덕목, 예라는 덕목의 그 단초가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양지심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덥석덥석 남이 주는 걸 다 받는 것이 예의에 맞는 거라기보다는 일단 먼저는 사양을 하는 것이 예절에 맞다고 보는 거죠. 특히 우리가 뇌물 같은 건 절대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요즘. 그죠? 그건 정말 예의에도 맞지 않거니와 부도덕한 또 불법적인 행위까지 되죠, 요즘은. 부도덕한. 그 다음에 인의 예제의 지. 자, 지혜라는 덕목의 단초라고, 4단에 해당하는 그 단초라고 했던 것은 뭐죠? 시비지심이죠. 그러니까 맞다, 그르다. 시비. 그렇다, 아니다라는 거죠. 자, 긍정과 부정. 자, 이다, 아니다라는 그르다, 그것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런 그 분별력. 자, 이런 것들이, 지혜를 낳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시비지심을 이제 지혜의 단초. 그래서 이런 4단을 맹자는 이제 얘기했죠. 사덕과 4단을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은 성선설이었고, 그죠? 인간에게 이런 덕목과 단초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선설, 순자는 틀렸죠. 맹자는 성선설이지만 순자는 성악설이죠. 인간은 사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순자죠. 성악설이고, 루소의 이건 틀렸죠, 또. 루소는 성선설이죠. 그 서양에서는 홉스 같은 사람이나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 아무래도 성악설이지, 루소나 칸트, 아무래도 루소 같은 사람은 특히 성선설이죠. 순자는 이제 성악설이고, 동양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부족자란 것을 고른다 그러면 일단 2번 틀렸고, 성악설 순자고, 3번 틀렸죠. 성선설 루소죠. 그 다음에 악의 성향 칸트는 맞죠. 왜냐하면 칸트는 물론 선한 의지를 중요시했지만, 인간 안에는 두 가지의 이런 요소가 대립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한 의지를 인간이 어떤 싹으로 이미 정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성선설적인 요소가 있지만 칸트에게도, 그러나 칸트를 성선설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인간에게는 또한 악의 성향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악의 성향과 선한 의지 간의 이런 갈등, 대립을 극복해야 해서 선한 의지가 악의 성향을 이겼을 때 도덕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고 도덕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걸 분투 중에 덕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선과 악의 갈등 속에 있다는 거죠, 인간. 항상 선과 악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양심의 소리를 따를 것인지가 항상 갈등 속에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그런 갈등과 투쟁 안에서 선이 이기는 것이, 선한 의지가 양심이 이기는 것이, 욕심을 이겨나가는 것이 이제 도덕적 행위를 가능케 한다고 칸트는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리지 않는 것이고, 선한 의지와 함께 악의 성향을 칸트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발일도 주자. 이거는 틀렸죠. 기발일도설을 우리가 그죠? 율곡 2의 사상이죠. 기발일도. 또 기대승 같은. 그래서 이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제, 이건 또 틀렸죠. 6번. 이기호발은 이거는, 이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퇴계 이황의 사상이고, 기발일도는 율곡 2의 사상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 6번도 틀렸고, 이제 틀린 걸 다 고른다면, 자, 1번하고 4번 빼면 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5번, 6번입니다. 그죠? 2, 3, 5, 6이 틀렸네요. 자, 6번. 사고 실험의 방법과 무관한 것은? 방법적 의심은 데카르트식의 어떤 사고 실험을